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오늘은 첫 번째 소식부터 살짝 매운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 댓글에 누가 봐도 야 이거 무조건 싸움 나겠네 이런 댓글은 삭제가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장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가 없기는 만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중에서 일단 건들면 안 되는 주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말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나토에 참여했다는 소식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전부터 중국의 반발이 존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은 나토에 왜 일본이나 한국이 가입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갈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앞으로의 중국이 견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진 주식 중에서 중국 소비에 관련된 주식 대표적으로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식음료, 의류 그리고 플러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견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섹터를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 매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내 종목들의 중국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소식은 혹시나 또 많은 분들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기차 악재가 뭔데 내가 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독일 압수수색 소식이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5%나 급락한 현기차 그러나 오늘은 오히려 또 4%나 상승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요인이 뭔가 봤더니 일단 어제 아이오닉 6가 공개가 되었고 일단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실적 기대감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실적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2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참고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2조를 돌파하는 거는 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 기대감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쇼티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량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일단 오늘 상승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독일 압수수색은 그냥 단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일단 실적만 잘 나오면 장땡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어제 현대기아차 주주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반등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 테슬라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티그룹이 목표가 375달러로 지금 현재 테슬라 리포트 평균값이 거의 900달러인데 이를 3분의 1 토막을 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탑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일단 테슬라가 선두주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후발주자가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냥 신생기업이 아니죠. 최소 몇십 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역시 테슬라가 탑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1등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2등, 3등 기업도 같이 투자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나 이겨도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커질 거고 고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이 또 중대한 결정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워렌 버핏이 에너지 회사 옥시덴탈 주식을 또 매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55.39달러라고 한데요. 이러한 추매 소식이 나오자 그날 당일 옥시덴탈은 2.4% 오르고 58.9에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봐도 워렌 버핏이 추매
추매한 곳은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올해 들어서 벌써 100% 넘게 오른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을 버핏이 추가 매수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오른 거는 충분히 부담이 되지 않고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버핏은 이번에 추매를 했기 때문에 원래 보유한 물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전부 다 합쳐서 평단가가 얼만가 봤더니 52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면은 이 차트에서 저점쯤 되겠네요. 그 정도 라인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야, 워렌 버핏이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 워렌 버핏은 이 기업을 계속 추매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느덧 주식을 모으다 보니까 2대 주주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60원이 올랐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8월 5일에 고시를 하면은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월 200일만 580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200은 넘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 들어 진짜 떨어지는 칼날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일 DB금투에서 카카오뱅크 대서 목표가 24,6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24,600원이면 지금보다 무려 20%나 더 빠져야 되는 가격인데 그냥 매도 쳐라 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성장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10%대 초반으로 자산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며 향후 5년간은 과잉 자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과잉 자본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한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대상을 찾지 못하여 남게 된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자 어제 카카오뱅크는 7% 넘게 급락하고 오늘 또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다 온다면은 무엇을 보고 올래? 라고 물으면은 일단 저 기릿은 코스피 코스피가 지금 몇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만큼 지금 많은 기분들이 야, 코스피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여기가 바닥 맞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데 그게 맞냐? 이러한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모든 전문가분들 그리고 유튜버분들 저 기릿도 포함이겠죠. 또한 블로거분들은 바닥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메리츠증권에서 바닥을 예측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이유를 봐야겠죠. 그게 뭔가 봤더니 인플레와 경기 둔화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디? 바로 그 인플레와 경기 둔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들으면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 공포 때문에 아직도 힘이 없다는 건데요. 다만 ROE를 봤을 때는 오랜만에 보는 참신한 지표입니다. 이때까지 기름들은 퍼 그리고 PBR을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입니다. 이러한 기사는 정말 많이 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ROE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ROE를 봐도 코스피는 7.9% 수준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에 ROE가 8%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충격 때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은 또 과매도 구간이다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고로 지금은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메리츠증권에서는 V자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단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의 호재 소식이 하나 나오긴 했네요. 그런데 일단 주가는 조금 힘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곧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일냈다. 삼성전자가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TSMC보다 빠른 양산이라서 현재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한데요. 당연히 3나노는 가장 진보된 기술이며 현재 10나노 이하로 양산하는 것은 삼성과 TSMC인데 일단 먼저 치고 나가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해서 TSMC가 지금 현재 과반 넘게 보유하고 있는 그 시장을 조금 가져올 수 있을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의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엔솔 의무 확약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LG엔솔의 의무 확약 1억 9,150만 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락업 물량이 풀리는 건데요. 최대 주주 LG화학의 물량과 그리고 6개월짜리
LG엔솔이 기관 보유수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LG엔솔의 공모가보다 지금 현재 높은가? 그런데 높네요. 공모가는 3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가격은 37만 5천원으로 안 그래도 장도 안 좋은 이런 와중에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리면 바로 매도세가 쏟아질 걸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LG엔솔이 조금 약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LG엔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2차 전지가 전부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공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제 큰 하락을 했으며 그리고 오늘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엔솔 관계자는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과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단기적인 조정 후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가 급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도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높아진 인플레 그리고 미국의 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다음 달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며 그리고 이러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영끌족들의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최근 들어 가팔라지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초쯤이 되면은 금리 상승이 멈출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계획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가격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아이폰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기본형은 13과 같지만 아마도 고급 모델이 $100 정도 오른다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 만큼 그만큼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가격은 오르지만 디자인 말고 바뀌는 게 딱히 없던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는 건너뛰고 15를 사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매년 그랬죠.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혁신은 없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지만 거기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결국 아이폰 역대급 판매량 또 기록 썼다 이런 기사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누워가는 이코노미서. 저 딱 보니까 뭔가 편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항공기 내부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항공사 에어 뉴질랜드가 24년부터 침대석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폭 60에 길이 198 이 정도면 키가 큰 편인 저 길이 또 누워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은 6개밖에 없다는 게 6개는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누워가다 보면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이 침대석은 유료 부가 서비스로 이용이 되는데 이코노미석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고 최대 4시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그리고 10시간 이러한 장기 비행을 할 때 그때 한 3, 4시간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용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예전에 저 기리씨 호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10시간인가 비행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야 몸이 이렇게 굳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런 게 있다면 물론 돈은 내겠지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꼭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에어 뉴질랜드는 스카이 네스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랭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파랭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서 실망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급등하고 121선을 강하게 뚫은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진짜 말 그대로 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거는 너희 일이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말하면 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바이오시밀러 분야 경쟁력에 주목해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28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1756억 원치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추가로 공급한다고 계약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한번 그분들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 셀트리온의 최근 흐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건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 1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던 LG생건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한데요. 신한금융투자는 2분기가 바닥으로 생각하며 목표 주가 90만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LG생건의 호재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빠지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한데요. 중국 내 코로나 봉쇄가 끝나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걸 기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처음에 봤던 대로 큰 뉴스, 우리나라의 방향이 중국 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조금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 견제가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녹화 시간 기준 아직까지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 소비재 기업이 오늘 폭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생건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내년부터 성장을 할 것이라고 현재 예측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지금이 물론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중국 리스크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재밌고 유익한 뉴스, 그리고 주식이 오른다는 뉴스,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